수십 년 동안 이어진 독재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어마어마한 과제 앞에선 단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녀, 힌드 카바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렬한 한마디, 이게 바로 힌드 카바와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보여주는 말이죠. 과도정부 내각에서 그녀는 유일한 여성이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힌드 카바와트라는 인물과 시리아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힌드 카바와트가 맡은 공식적인 역할이 뭔지, 그리고 내각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자리는요, 시리아 리더십의 정말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끔찍한 독재가 막을 내린 바로 그 직후,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에 오른 거죠. 근데 이분,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변호사이자 협상가였고요. 심지어 나라 밖으로 망명해서 야권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단체도 직접 만들었고요. 한마디로 새로운 시리아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그녀 앞에 놓인 과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숫자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90%, 국민 10명 중 9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녀가 맞서 싸워야 할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비용, 무려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90%, 2천억 달러, 그리고 숫자 1.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풀어야 할 내각에 여성은 딱 한 명뿐입니다. 이 숫자 1이 가진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런 모든 통계 뒤에는요, 사실 훨씬 더 깊은 인간적인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집을 잃고 떠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공동체끼리 서로 싸우는 갈등, 그리고 아사드 독재 시절에 사라져버린 수만 명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 말이죠. 그럼 그녀는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확실한 건 그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죠. 그녀가 한 이 말은 지금 그녀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너져버린 신뢰를 다시 쌓는 것.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까지도요. 그녀는 말 그대로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전투 때문에 피난민이 발생한 알레포로 달려가고 종파 간의 폭력으로 분열된 남부 도시에서는 직접 중재에 나서죠. 어떻게든 분열된 시리아의 모든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려는 겁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손에 스스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는 것. 이걸 역량 강화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분야에서는 오히려 큰 뒷걸음질이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의회 선거에서 여성은 단 4%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어요. 이 데이터가 그 냉혹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위로가 아니에요. 거의 질책에 가깝죠. 이건 개인과 공동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정치 전략과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는 거죠. 자, 그럼 그녀의 이런 개인적인 전략이 이 복잡한 정치판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징적으로 앉혀놓은 구색 맞추기용 장관이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그녀가 얼마나 불굴의 독립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녀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밖으로는 더 많은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하고요.
안으로는 장관들의 힘을 빼려고 한다는 소위 그림자 정부 같은 내부 정치 세력에 맞서서 자기 권한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그녀 개인에게는 과연 어떤 무게로 다가올까요? 그녀가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그 엄청난 부담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인해 보이는 정치적인 모습 뒤에는 사실 이런 연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바로 이게 그녀를 움직이는 힘이죠. 사람들을 도울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고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의 굳은 결의.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 거대한 나라를 정말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강력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